이제 또 우편물과 전기통신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우편물과 전기통신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하고 있죠.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우편이란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법에서 또 요거를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는 두 가지 조치가 있는데 통신 제한 조치라는 조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이라는 조치가 있어요. 어쨌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 자료를 강제로 가져가는 이제 절차가 있는데 이게 압수수색과 어떻게 다르냐를 보면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압수수색은 이미 통신이 끝나가지고 한쪽에 갖고 있는 것들을 가져가는 거죠. 편지가 간 경우, 편지가 가서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S라는 사람이 R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 그럼 편지가 이렇게 가죠. 편지가 우체국을 통해서 이렇게 가서 편지가 여기 오면 이 편지를 압수하는 거, 이건 압수예요. 이건 압수고 또 마찬가지로 이메일도 이렇게 가면 이메일이 와서 이 사람 계정에 와 있잖아요. 이 계정을 가져가는 것은 압수예요. 여기는 이메일 내용을 가져가는 것은 압수예요. 그런데 중간에 여기서 이메일을 중간에서 따요. 따가지고 이메일 내용을 중간에서 채가지고 내용을 읽어봐요. 또 편지도 가는 거를 중간에서 따요. 어디서 따겠어요? 우체국에 가가지고 편지가 여기 있다가 우체국 갔다 이렇게 가잖아요. 우체국에서 누구한테 가면 편지 보는 거 이런 것들 이게 통신 제한 조치라고 해요. 이거는 통신 제한 조치. 이메일이나 전화 도청, 감청이라고 해요. 감청 이런 건 통신 제한 조치고 이런 건 다 강제 처분이어서 영장이 필요한데 통신 허가장이나 영장이 필요한데 우리 법제는 이렇게 좀 두 개로 나누어서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압수 대상은 이제 그 통신이 끝난 뒤에 그 자체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예컨대 인터넷을 로그한 기록 또는 뭐 전화 통화 기록 이런 거 언제 전화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압수의 대상이 이제 통신인데 통신도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것이 압수의 대상일까? 어떨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압수의 대상이 컴퓨터일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이 컴퓨터가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한 70년대 컴퓨터 같은데 70년대 컴퓨터처럼 그랬는데 뭐 그냥 봐주세요. 70년대 컴퓨터처럼 그랬는데 이 컴퓨터가 있다. 컴퓨터 이 하드 드라이브에 여기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이 데이터에 근데 뭐 포르노가 들어있다. 포르노 영상이 여기에 들어있다. 그것을 압수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때 압수의 대상은 뭐겠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 같은 사안이 있었는데요. 그래요? 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학생이 당한 사건이야? 얘기해봐. 예. 인터넷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 응?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화제가 났다고요? 그러니까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 네, 이슈가 됐어요. 예. 네. 자기 컴퓨터에 서버를 설치해서 그 음란물을 갖고 있던 그 사람에게 압수 조치가 내려져서 컴퓨터를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 있지. 컴퓨터를 가져갔지. 그러면 뭐가 압수의 대상이겠어? 컴퓨터가 압수의 대상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컴퓨터가 압수의 대상이다. 컴퓨터.
압수의 대상이다라는 견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칼이 있어요. 칼이 어떻게 생겼나? 제가 칼 본 지 오래돼가지고 칼이 이렇게 부엌칼이 있어요. 부엌칼에 사람 찔러서 여기 피가 묻어 있어요. 피가 파라네. 피가 묻어 있어요. 빨갛게 바꿀까요? 피가 묻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압수의 대상은 뭐죠? 피가 압수의 대상이야? 피만 긁어와? 어떻게 해? 당신이 경찰관이라면 피만 긁어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칼을 가져오겠지. 칼을 갖고 올 거예요. 칼을 가져올 건데 여기서 물론 이제 칼 자체도 정보가 필요하지만 피가 누구 피인지 알기 위해서도 이 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가져오고 이건 뭐냐면 요게 쉽게 말하면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요게 필요한 데이터인데 정보인데 이 정보가 칼 속에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정보가 담겨져 있는 칼을 갖고 와서 이제 요거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제 유죄 입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예요. 요 구조가 이제 그거에 해당한 거라고 했죠. 컴퓨터라는 물체 속에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데이터를 담고 있는 그 물체, 요거를 우리 형사소송법 107조는 저장매체라고 해요. 저장매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저장매체를 압수를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압수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정보를 뽑아내는 것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그러면 컴퓨터를 다 들고 가는 것이 좋은가?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 비례성 원칙을 지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컴퓨터 모니터 가져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판 가져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본체 다 들고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만 가져가면 되겠어요? 하드만 가져가면 되죠. 그러니까 하드만 가져갈 필요가 가져가서 충분하면 하드만 가져가면 돼요. 하드가 이렇게 생긴 하드 아니야? 이렇게 아이스크림. 이 하드만 딱 가져가면 된다. 그래서 통상 이렇게 하드만 가져가요. 이렇게 압수한 사람도 굳이 무겁게 낑낑 안 가져가도 되잖아요. 이렇게 하드만 가져가면 충분하니까 가져가요. 그러면 요럴 때는 어떻게 써요? 어디 갔지? 여기 있군요. 만약에 이제 정보가 개인 PC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려볼까? 이런 제가 키가 작네.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우리 많은 정보들이 특히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가 서버에 있죠. 우리 학교도 서버가 있잖아요. 서버에 정보가 있어요. 그럼 서버에서 근데 기업에 무슨 탈세나 횡령 정보를 빼겠다. 그러면은 그 서버를 갖다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럼 서버에서 뭘 가져가요? 이 서버를 지금 그림상은 컴퓨터하고 비슷하게 작지만 너무 썰은 봤는지 모르지만 서버 들고 갈 수 있어요? 서버를 뭐 기중기를 들고 와서 가져오면 들어가겠지. 근데 크레인까지 가져오지 않지. 그러니까 서버를 다 들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서버를 다 들고 갈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거를? 관련 사건에 관련된 부분만 따로 범위를 정해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건에 관련된 정보만 빼서 어떻게 하죠? 서버에다 연결시켜가지고 이런 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해줘. 이 디스크만 가져가. 그럼 충분하죠. 충분하단 말이에요. 서버에 관련 정보만 가져가면 디스크만 가져가면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봤더니 예컨대 2012년에 무슨 탈세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 서버 속에는 이 회사가 뭐 1995년에 설립됐다면 1995년 이후에 회계장부가 다 있겠죠. 그런데 2012년 탈세만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2012년 분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에 담아가거나
또는 2012년 회계장부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출력, 그러니까 프린트를 해서 가져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 지금 얘기한 것이 우리 형사소송법 106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106조 3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라면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서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해 현재 곤란한 때 한해서 정보 저장 목적 이걸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음 생각해 될 게 무엇이 원칙이냐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 컴퓨터 서버를 다 가져가면 수사기관한테 좋겠어요? 아니면 피의자한테 좋겠어요? 수사기관한테 좋겠죠. 피의자는 현장에서 필요한 것만 빼가게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 서버가 다 가면 2012년만 볼 게 아니고 그 전까지 다 볼 수도 있고 회장부 외에 다른 회사의 기밀, 뭐 갤럭시 S 신제품 설계도까지 가져갈 수도 있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 또는 이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될 수 있으면 조금만 가져가게 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고, 즉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하면 조금만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게 출력을 해서 가져가는 것 또는 복사를 해서 가져가는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는 요청이 생기는 거고, 한편 이 서버에서 현장에서 2012년 파일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특히 범인들이 와서 조사를 한다는데 파일 이름을 2012 회계장부 범행용 파일 이렇게 써놓나요? 안 써놔요. 그렇게 안 써놓죠. 다 숨겨놔요. 그리고 숨겨놓은 데다가 또 이렇게 압수하러 온다 그러면 그 파일들을 열심히 지우겠죠. 마구마구 지워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현장에서 딱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운 파일이 어딘가 있고 이 서버에 어딘가에 지운 파일이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 파일을 찾으려면 뭔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돌려서 전문가가 계속 그 검색을 하고 조작을 하고 그래야 삭제된 파일을 복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 컴퓨터 전부를 가져올 필요가 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무엇을 원칙으로 하느냐는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요것을 생각하면 원체 요거를 다 가져오고 복사를 그게 가져오는 게 너무 할 때는 복사를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피의자 인권을 생각하면 복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요걸 할 수 없을 때 이걸 가져오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2011년에 이것이 106조가 개정이 됐는데, 이때 개정됐을 때 우리 국회의 의도는 그 수사기관이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져가는 것을 막자라는 쪽에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만 가져가도록, 즉 인권 보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요걸 원칙으로 했어요. 이게 요것만 가져가라, 요것만 가져가게 하고, 요걸 가져가서는 안 될 경우, 즉 마구마구 지워가지고 지금 뭔가 복구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복구가 안 된다. 현장에서도 복구하는 게 빨리 복구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예컨대 여러분 같이 또는 저같이, 여러분은 이제 취소하고 저처럼 컴퓨터 모르는 사람이 딜리트한 정도는 금방 복구가 되죠. 그런 거는 그냥 복구해서 가져가면 되는데, 전문가가 이거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다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이제 좀 생각을 더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이때 여기서 요 복사해서 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원칙적으로 복사해서 가라고 했으면 뭘 가져가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데이터를 담고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거예요? 피를 가져가는 거예요? 칼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 복사해서 가져가라고 하는 요청은 피를 가져가라는 요청이에요? 칼을 가져가라는 요청이에요? 피를 가져가라는 요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복사해서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복사해서 가져가는 그 자체가 압수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만 가져가라고 하는 거죠. 복사하는 그 자체가 압수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압수의 대상이 증거물 또는 압수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증거물, 압수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로 되어 있어요. 물. 물로 되어 있어서 이 데이터는 물이 아니죠. 데이터는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안 맞는 면이 좀 있어요. 그렇죠. 정보만 가져가는 것이 그 압수의 대상이어야 되는데 그건 또 안 맞는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할 수 없이 이 전체, 즉 정보 저장 매체를 압수물로 일단 보고, 다만 요거는 정보 저장 매체가 압수물이지만 원래 필요한 것이 데이터고 또 아까 말한 인권 보장적인 치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집행 방법을 이제 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론적으로는 약간 지금 정치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게 우리 현행법인데, 이 법이라는 게 이제 이러저러한 고려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대상의 특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압수할 대상도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고 수색할 장소도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야 해요. 이게 근데 압수할 장소, 압수할 대상을 뭐 범행에 사용된 칼 이렇게 하면서 수색할 장소는 칼이 존재하는 곳 이렇게 하면 그 영장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이 자고 있는데 문 땅땅 두들기면서 저기 제주도에서 범행이 일어났는데요. 그 칼이 존재하는 곳이 여기일지도 모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색할 장소도 특정을 해야 된다라는 요청이 있게 되고, 그래서 요런 거는 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피의자를 수색을, 그러니까 범행에 관한 뭐 압수수색을 하는데 예컨대 그 물건이 있는 것이 이제 피의자 집에 있는 것 같아서, 예컨대 피의자의 뭐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 기타 압수수색의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의 주거지로 확인되는 장소, 이런 것들은 너무 특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뭐 피의자의 사무실인데 조사 결과 피의자의 사무실이 변경된 걸로 확인되면 그 사무실, 이런 것들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습니다. 그건 부적법한 것이니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그 압수수색 장소랑 관련해서 옛날에 있었던 제주도지사 사건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 제주도지사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제주도지사가 이렇게 뭐 피의 사실은 뭐냐면 도지사로 재직을 하면서 이제 선거를 하게 됐는데, 그 선거를 할 때는 어떤 자기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조직을 이용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선거를 했다라는 걸로 이제 기소가 됐던 이제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때 증거물이 뭐였냐면 도지사로서 지시한 그 어떤 기한문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 그 서류들이 있었는데, 도청의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때 수사관들이 이 문서를 압수하러 갔어요. 그 압수한 장소는 이제 비서실장 방에 압수하러 갔었는데, 영장을 가지고 비서실장이 있는 데 가서 이제 압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압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현장에는 그 찾고자 하는 물건이 없었는데, 그때 마침 도지사 방에 있던 그 비서가 이쪽으로 딱 들어오다가 수사기관하고 눈을 딱 마주쳤어요. 수사기관 딱 눈을 마주치니까 수사기관이 누가 들어와서 딱 보니까 갑자기 흠칫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좀 수상하죠? 그 당신 누구야?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숨겨. 그 뭔가 수상하잖아요. 뒤에 숨긴 게 뭐야? 그러니까 딱 봤더니 거기에 수사기관이 찾고자 하는 서류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뭐 좀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다 얘기해 줄 수는 없고, 하여튼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자리에서 증거물로 압수를 한 것이죠. 이 문간에서 압수를 했어요. 즉 이 그 압수수색할 장소의 방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있던 게 아니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거기서 이제 압수를 했는데, 그때 영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비서실장 방에서 압수를 하라. 이렇게 거기서 이제 영장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게 이렇게 한 것이 그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그 장소에서 압수를 한 것인가라는 것이 문제가 됐었고, 거기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판단을 했죠.
압수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압수 장소에 보관 중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압수 장소에 그 시점에 현존한다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영장에서 그 허용한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평가를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이때 처음에 압수할 때 이 사람한테 여기 비실장한테는 압수 영장을 보여줬는데 이 들어온 사람한테는 영장을 제시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 사람에서 영장 제시하지도 않았다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평가를 했고, 따라서 이때 이제 수집된 증거는 쓰지를 못했던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압수수색을 좀 추가로 더 할게요. 네.